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각종 비리로 제주도 내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천교량공사 비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체육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전직 제주시장까지도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9년 동안 제주시 체육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공무원 강모 씨. 경찰은 강 씨가 제주시 직장경기부 감독 2명에게 대회 출전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뒤 3,400여만 원을 되돌려받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들 또한 6,7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심정이 다른 일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일부분 인정하지만 선수를 위해서 쓰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 씨는 지난 2009년에는 선수단의 해외여행을 전지훈련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줬고 동행했던 공무원이 훈련비 500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시 생활체육회 간부도 보조금 1,000여만 원을 횡령한 뒤 공무원 접대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 수억의 예상 금액을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 한 명에게만 장기간 10년을 맡기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고, 경찰은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6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호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특별감독을 위해 호텔 공사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공업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공사장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8명이 다쳤는데 노동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섬 속의 섬 우도에 차량이 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다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30대 관광객이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넘어져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우도 선착장에 질비한 오토바이와 전기차 대여점들. 10여 개나 되는 업체들이 손님들로 운전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빌릴 수 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드뭅니다. 차에 두고 왔는데. 그러면 4필로 면허 몇 점 소유 4필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손님들이 몰려들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안 가져왔다거나 놓고 왔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니까. 결국 어제 오후 우도에서는 관광객인 35살 이모 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아직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100cc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가 이곳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달려오다 그래 여기서 핑 돌아자. 이틀에 간간히 나요. 작년에도 2번 봤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2번 났는데. 우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우도 파출소의 경찰관은 고작 5명뿐이다 보니 성수기에만 교통경찰이 투입되고 있어 사실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 체계가 오는 8월 26일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시내외 구분 없이 제주도 전역이 시내버스로 연결되고 버스 우선 차로제와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목표는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제주 전역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체가 극심한 광양 사거리에서 아라초까지 2.7km와 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 0.8km 구간에 중앙차로가 도입됩니다. 무수천 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
노영로와 도령로 등 11.8km에도 가로변 차로에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도입됩니다. 우선차로에는 버스와 전세버스, 손님을 태운 택시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버스의 운행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 도입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오는 7월 말쯤 시범 운행에 들어간 뒤 8월 개편 시행일에 맞춰 본격 도입될 계획입니다. 우선차로제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 그리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공사기간 동안에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함이 불가피하게 현재 530대인 버스를 797대로 늘려 제주 전역을 시내버스로 연결하고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신설되는 급행버스는 거리에 따라 최대 4,000원을 받지만 1시간 안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신 시설을 갖춘 환승센터 4곳과 환승정류장 20곳을 만들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되면서 신규 자동차 등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등록된 중형 자동차는 1,4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신규 등록된 전체 자가용 자동차도 5,600여 대로 지난해보다 7%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난이 심해지고 주택값이 급등하면서 제주도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고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모두 10만 호. 하지만 도의회는 2030년까지 18만 호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과 오래된 주택의 재건축 수요를 감안하면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절반을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내 가구의 60%가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에 그치는 주거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많고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부족해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공주택이 비율이 10% 도에서도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주도는 20% 될 수도 있습니다. 30%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가야만이 뒷북치기식 그런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9월까지 실태조사가 저희들 지금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요거하고 잘 매칭시켜서 발표할 때 할까 하고 좀 많이 또 차이가 틀리니까 요거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해버리면 그 공간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부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기하는 수들이 주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앞으로 도내 유원지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독형 콘도가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유원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은 반드시 녹지로 조성해야 하며 관광 숙박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꿀 채취를 앞두고 꿀벌이 집단 필사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봉 농민들은 과수원의 농약 살포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 양봉 농가, 땅바닥에 죽은 벌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화분을 따 옮겨야 할 일벌이 입에 촉수가 밖으로 나온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2km가량 떨어진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벌써 두 번째 피해입니다. 여왕벌도 죽어나갑니다. 벌농사는 끝난 거라고 다뤄먹지. 이 뭐 여왕까지 죽어나오고 이랬으니
올봄 들어 이 일대에서 벌이 집단 폐사했다는 피해는 20여 곳. 양봉협회는 충주 340여 농가 중 50곳 이상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일 전서부터 이렇게 피해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농사에서 딱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이제 수확 일주일 전인데 수년째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봉인들은 봄철 과수농가에서 뿌리는 적과용 농약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꿀벌 활동기인 봄철에 맹독성 적과제는 꽃이 다 진 뒤 써야 하지만 경제적이란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뭐 아니면 자기네들 편의 때문에 그걸 자꾸 써가지고 물론 농가들도 그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양봉 농가들한테 좀 사전에 좀 연락이라도 좀 해주고. 벌의 경제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식량의 수정과 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꿀벌. 미국 등에선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는 꿀벌 보호 법안이 마련됐지만 국내에선 아직 먼 얘기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대기의 질은 양호한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최저 기온은 13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지금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외출하실 땐 강한 자외선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밤 산간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7도 내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문화기획사 대표가 사건 한 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내 한 문화기획사 대표인 34살 김모 씨가 어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근 2년 동안 문화공연을 개최한다며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12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올 들어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던 서귀포시에 사는 56살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주변 오름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나무 전정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서귀포 남동쪽 40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어선 선장 51살 김모 씨가 밍크고래가 폐물에 걸린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최초 발견자인 김 씨에게 밍크고래를 넘겼습니다. 밍크고래는 몸 길이 4.7m에 둘레 2m로 죽은 지 2, 3일 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경북 영덕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밍크고래가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과속을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차 운전자인 이 씨는 지난해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돼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내에서 속도 제한 장치 해제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다른 화물차 운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2015년 제주시 한경면에서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손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49살 신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난자가 아닌 단백질로 유사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는 쥐의 표피세포에 단백질을 첨가해 생성한 유사 줄기세포로 심근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과 달리 단백질을 이용해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심근세포를 만드는 기간도 열흘 이상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